어느 날 아내가 대뜸 주식을 알려달라고 했다. 만에 하나 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내가 나를 대신해 투자를 이어나가야 한다. 내가 없어도 투자를 이어갈 가족을 위해 남긴 입문서, 사경인 회계사의 진심을 전하는 투자 이야기. 사경인 회계사와 주식 초보 아내의 쉽고 재미있는 질의응답형 스토리. 계좌 개설부터 주식을 사고 팔기까지 8일 만에 완성하는 사경인의 친절한 1:1 투자 과외.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따뜻한 진심을 전해보세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는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지금은 네. 이제 레일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쪽 오세요. 다시 긴급 네. 제안드립니다. 네네. 김프로님 오셔갖고 그 엔비디아 급등하는 바람에 네. 네, 엔비디아 급등하는 바람에 네. 그 주말 세미나를 한번 진행해보자. 네. 우리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네.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미국 주식 김프로님? 관련해서 콜 하셨죠? 네, 바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네, 추진해서 주말에 한번 할 거니까 네네. 같이 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차도 마시고 그런 네.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남우 교수님 또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 또 금융주 얘기하고 시장의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또 체크해봐야 될 전반적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 교수님 시간 금요일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전날이 주가가 항상 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4주째 출연하는데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예, 좋습니다. 또 걱정도 되는 부분들이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오늘은 금융주가 또 어제 하락했고 최근에 네. 카드사들의 주가 특히 이제 우리 많은 서학개미분들이 비자를 또 많이 들고 계신데 예, 뭐 아주 좋은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젯밤에 연락을 했습니다. 교수님한테. 네. 솔직히 다 좋은데 네.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안 좋은 건 제가 분석이 안 되니까 네. 한번 교수님한테 이런 거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그쵸? 하시겠다 해서 비자가 좀 약간 걱정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제 먼저 저희가 좀 업종별로 한번 먼저 패턴을 그림 한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업종별 성장성과 네, 리스크가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다르다. 우리가 이제 기업을 볼 때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그 업종의 그 장기 성장성과 이제 리스크를 저희가 이해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린 장기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이제 수익률 같은 거 볼 때도 10년 정도를 보면 10년은 너무 길다고 우리 투자가들이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런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뭐 10년을 보면 전 세계 주가가 연 한 10% 정도 올랐죠. 그게 보통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데 배당 포함해서. 근데 이제 제일 수익률이 높은 게 IT 헬스케어. 뭐 연 한 20%, 연 한 15%고 제일 수익률이 낮은 게 이제 금융입니다. 그게 이제 뭐 우리 저 장 부사장님도 알지만 옛날에 우리 10년, 20년 전에는 금융이 시장 정도는 최소한 성장하거나 아니면 고성장 산업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성장성이 점점점 떨어져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이코노미스트 자료인데 네. 전 세계 100대 금융기관 결제회사, 이제 결제회사는 우리 신용카드 회사, 비자, 마스터, 아멕스 이런 거죠. 거기랑 핀테크. 요즘 이제 뭐 미국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뭐 핀테크 회사가 있죠. 되게 우리 카카오뱅크 뭐 이런 거 핀테크 회사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100분율로 비교를 하다 보면 결국 그 전통 그 은행 증권사의 시총 비중은 점점 줄고 이미 결제회사 신용카드의 비중이 전 세계 금융기관 포함한 전체 시가총액 퍼센트 중에 이미 20%입니다. 그리고 핀테크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한국도 이미 뭐 카카오뱅크 시가총액이 뭐 제일 큰 KB 신한보다 시총이 그쵸. 한 20-30% 벌써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계속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테크놀로지가 들어오면서 그 수수료가 그 줄고 있다. 왜냐하면 5년, 10년 전만 해도 외국 투자가가 우리 한국에 주식을 내면 수수료가 0.3%, 0.5% 내는데 요즘은 0.03입니다. 기계 주문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가 주식 부문이 특히 도매 외국인 기관 상대로 다 적자가 나는 게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돌아갈 수 없는 트렌드인데 그 비자가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 제 질문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비자가 우리가 보통 그 요것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MSCI가 이제 그 회사를 11개 업종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네. 근데 비자가 과연 어느 업종에 소속돼 있을까? 소비재, 금융, IT. 정답이 없다. 이거 학교에서 많이 쓰는 객관식 낼 때 이게 질문 방식인데. 보통 금융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예. 하시는데 제가 이 정답은 사실 미국 주식 방송을 꽤 해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IT죠. 네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비자가 자기 회사를 뭐라고 네. 하냐면 글로벌 결제 테크놀로지 IT 회사라고 하고 실제 이 회사에 채용하는 네. 그 부문을 보면 이과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금융회사라고 하고 네. 국내에서는 보면 뭐 KB 카드, 신한카드 그래서 금융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그리고 전 세계 투자가는 이거를 IT 기업이라고 분류하고 IT 기업에서도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은 은행, 카드사, 뭐 보험사 다 금융주로 이렇게 묶어서 지원할 때도 생각을 입사할 하시잖아요. 때도 이제 금융사로 하죠. 근데 여기는 다루 뽑고 이제 저희 애들이 이과여서 제가 아는데 여기는 보통 이과에서 제일 프로그래머가 잘하는 데는 빅테크. 뭐 페이스북, 구글 같은 데 가고 네. 그 바로 밑이 블룸버그고 그 바로 밑이 이제 카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과 그 출신들이 되게 선호하는 직종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IT 기업으로 보는 게 되게 인식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퍼가 좀 높잖아요. 그 최근에 좀 내려왔지만 한 40배가 되게 넘었었거든요. 한동안 되게. 그런 이유가 이제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 한 10년 동안 이게 2008년인가 아마 상장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시가총액이 한동안은 JP 모간보다 컸죠. 예, 그렇죠. 최근에 주가가 좀 밀려서 시총이 한 500조 원이 좀 넘고 JP 모건이 600조 원인데 이 회사가 거의 뭐 매출 기준으로도 매년 한 15% 20% 성장을 했고 이 회사가 또 대단한 게 영업이익률이 66%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정비는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깔고 이제 그 IT 직원들 급여 주는 거가 고정비고 우리가 카드를 쓸 때마다 우리 여기 앵커님 두 분 다 카드 많이 쓰잖아요. 보통 우리가 10만 원 결제를 하면 250원을 얘네가 갖고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면 쓸수록 그 실제 변동비는 늘어나는 게 없이 고정비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영업 레버리지가 크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회사 주가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70% 정도 올랐으니까 진짜 많이 올라갔는데 주가가 250달러까지 갔다가 뭐 급락을 해서 170불 갔다 지금 한 210불 정도 수준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정도 수준이면 조금 리스크랑 리워드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하락할 가능성을 비교해 보면 좀 매력적인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한번 5가지로 제가 좀 꼽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성장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 모델이 워낙 좋고 우리 카드 계속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연 한 20% 정도 수준의 그 이익 성장은 앞으로 한 3, 4년 계속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미국이 리오프닝을 했다가 다시 닫았다가 요즘 다시 여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은 요즘 여행이 그 허가가 자유롭게 돼서 해외 같은 데서 크로스 보더 결제가 늘어나면서 아까 장 부사장님 얘기한 그런 레지어 여행 그런 개념도 소비 지출 증가도 적용을 해볼 수 있고 이 회사가 배당을 많이 하진 않은데 자사주 매입을 계속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금액이 주가 시가총액의 한 3, 4%쯤 되고 이거 그러니까 다운사이드를 좀 막아주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이 워낙 우수해서 이익률이 뭐 한 60, 70% 되니까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최근에 빠져서 퍼가 거의 한 40배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제 내년 이익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11월 달이니까 올해보다 내년 이익 기준으로 기업들을 평가해야 되죠. 그러면 퍼가 한 29배여서 제 생각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낮아진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주가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게 독과점적인 사업자거든요. 미국에서 신용카드 중에서 그 마켓쉐어가 60%쯤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규제 리스크가 이게 빅테크 비슷합니다. 그리고 핀테크 회사들이 또 이제 계속 치고 나오죠. 최근에 보면
buy now, pay later라고 그렇죠. 이런 데들이 그 금융업으로 분류가 안 돼서 얼마 전에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도 있었어요. 이거 여신기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핀테크들의 위협이 계속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수수료 압박이 될 테니까. 그래서 뭐 리스크도 하여간 있지만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고 네. 기본적인 장기 성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뭐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계시고 주가가 뭐 이 정도 수준이나 조금 더 빠지면 제 생각에는 좀 괜찮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제가 비자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 무슨 소리냐 주머니에 카드가 몇 장 있는데 더 되겠냐 한국에서 우리 많은 경우 한 몇 장? 네네. 한 저는- 10장 있잖아요. 아니 저는 집중적으로 딱 2장 써요. 네. 두 장만 뭐 체크카드 빼놓고 체크카드 잘 안 써서.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그 거예요? 결제가 되는 겁니까? 그럼요. 좀 이따 끝나고 한번 커피를 골라 먹어. 제가 압니다. 네, 한 잔씩 드릴게요. 네. 아멕스. 네, 맞죠? 맞아요. 그거 저는 하나, 둘 다 예. 아멕스를 써요. 근데 사실. 두 장도 그렇죠. 저는 한 10장 되거든요, 진짜.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세요? 왜 이렇게 많네요? 그게 아니고 뭐 준다 그러면 쓰고 받고 해서 네, 엄청 많은데 리워드 때문에. 그거죠. 그거 네. 혹시 저는 되게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카드가 더 만들어지겠냐. 지금 네. 제가 이미 알기로 비자 많은데. 카드가 한 30억, 40억 장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4억 개라 네. 그러죠. 그렇죠. 예, 예. 카드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나가 있는데 또 발급이 되겠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그 아주 후진국이나 예. 그 어린이들 빼고서는 뭐 기본적으로 한 장씩은 갖고 있죠. 저도 네. 보면 국내 거 하나 해외 거 하나씩 갖고 네. 있는데 근데 이제 소비는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소비에서 우리가 전에보다 이제 현금 더 안 갖고 왔고 신용카드로 더 결제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저 올 때도 커피 사면서 카드를 썼는데 그게 네. 비자인지 마스터인지 모르겠지만 그쵸. 계속 그 비중은 이제 늘어난다. 이제 뭐 그렇게 보면 성장성은 유지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또 분석을 해봤는데 요 핀테크의 위협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될지가 가늠이 지금 확실하게 안 돼서 이게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워낙에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기존의 결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면서 비자 쪽의 카드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카드를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자 마스터도 이제 계속 변신을 하려고 네.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까? 500조 원이 넘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핀테크 기업을 계속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가 조그만 새로운 스타트업을 매수하듯이 여기도 계속 매수를 합니다. 기존 전통 은행들도 그래서 성장의 모멘텀을 계속 찾아 나가려 그러고 네. 여기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네. 사실인 것은 지금 한국도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돼서 시총이 지금 28조인데 이제 일부 외국 증권사는 40조 원 이상 갈 거라고 하긴 하지만 미국 뭐 유럽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데 뉴뱅크라는 데가 핀테크 기업인데 이제 상장을 곧 앞두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총이 한 5, 60조 원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파이가 조금씩은 커지겠지만 파이가 커지는 것보다는 새로운 업체, 핀테크 업체들이 시총을 더 많이 뺏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비자, 마스터, 아멕스 같은 데가 어떻게든지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한 그 상대적인 게임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주 이야기를 또 하나씩 해볼 텐데 금융주가 또 실적도 뭐 괜찮았고 특히나 BOA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주가의 조정 구간, 횡보 구간이 보이고 있는데 금융주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장 부사장님이 그동안 금융주 많이 추천했다고 네. 그러셨죠.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JP 모간 같은 데가 1년 동안 한 65% 올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거의 한 100% 올랐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적이 3분기 때 엄청 좋았죠. 그래서 주가 오르는 게 충분히 맞았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단기간 동안 많이 올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 좀 덜 오른 그 어떤 스토리, 펀더멘털이 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2018년 이후로 상대 주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 이제 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골드만 다 엄청 올랐는데 유일하게 거의 안 오른 회사가 시티그룹하고 웰스파고. 웰스파고는 좀 거버넌스나 이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시티는 뭐 제가 시티에 근무한 적은 없지만 우리 경쟁사로서 많이 그 내용을 아는데 그러니까 진짜 상당히 그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이제 네. 그동안은 어떠한 실천력이나 그 전략이 조금 부실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문제가 있고 계속 언더
언더퍼폼을 했는데 한번 저희가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이 여성 CEO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에서 시티가 소비자 소매금융 철수한다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화제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철수를 요즘 이제 외국은행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다 철수를 하는데 도매만 남겨놓고 반면에 시티 경영진, 시티 주주 입장에서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여성분이 제인 프레이저라고 그 월가도 우리 그 성차별이 아직까지 좀 심해요. 그래서 젠더 다이버시티가 다양성이 많지가 않은데 모든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의 그 수장들은 다 그동안 100% 남성이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드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원래는 하버드 경영대를 나오고 나서 골드만에서 조금 일하다가 맥킨지에서 파트너까지 했는데 시티에서 하도 콜을 해서 그 임원으로 조인을 해서 그 소매부문 사장을 맡고 그다음에 금년 초에 CEO가 됐는데 아주 전략을 역시 맥킨지 컨설턴트답게 전략을 잘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똑똑한 전략을 갖고 실천을 잘 하면 체질 개선을 하는 것 같은데 시티가 좀 턴어라운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모건 스탠리가 지금 잘하고 국내에서도 뭐 증권사들 뭐 삼성 같은 데가 되게 잘하는 게 웰스 매니지먼트죠. 그냥 부자들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는 거가 계속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마진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에 적자가 나는 점포들을 다 정리한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한국, 대만, 중국, 인도 다 정리합니다. 기본적으로 홍콩, 싱가포르만 빼놓고 적자가 나는 데 다 정리하면 이 회사의 수익성이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성이기 때문에 그 섬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월가들은 좀 그런 거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여전히 있는데 사무실 다 나와라. 젊은 직원들이 좀 반발하고 일부 금융사 직원들이 그 빅테크로 옮기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그 근무의 유연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이브리드로 간다. 그래서 젊은 직원들이 2, 3일은 집에서 일하고 2, 3일은 회사 나오고 그러한 사고의 유연성이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좋은 스태프를 계속 뽑고 그래서 그 기업의 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수익성도 창출할 것 같고 조직의 그 문화도 유연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요즘 자동차 회사 중에 미국에서 뭐 테슬라 잘 나가지만 전통업체 중에서는 GM이 잘하잖아요. 거기 메리 바라가 여성 CEO인데 그분같이 실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유연한 섬세한 그런 경영 능력도 있어서 시티를 좀 제대로 바꿔서 턴어라운드 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회사 보면 주가가 그동안 많이 안 올라서 뭐 퍼가 9배니까 다른 은행들보다 좀 싸고 배당 수익률도 한 3% 정도 주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보면 주주 환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상장 주식 수를 한 30% 감축을 시켰고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에 소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앞으로 매년 한 5%씩은 계속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보면 월가 전체로도 금융주가 3분기 때도 엄청나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뭐 한 50조씩 분기당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거라고 월가 애널리스트는 이건 이제 모건 스탠리 자료인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좀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금융주 중에서도 좀 소외됐다가 지금은 이제 새로운 CEO를 만나서 턴어라운드 하는 좀 시티를 조금 우리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펩시코의 인드라 루이라는 분도 네네. 한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회사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거든요. 여성분들이 잘합니다, 되게. 그런데 저는 아까 놀란 게 미국도 그런 차별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차별이 없는 줄 알았고 적은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뭐 첫째도 이제 미국 그 테크에서 일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거가 이제 느껴지고 근데 월가 같은 데는 특히 이제 고위직들은 거의 남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 금융위기 때 리만 브러더스가 아니고 리만 시스터였으면 여자들이 경영을 했으면 금융위기가 안 났을 거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남자들 중심으로 씨가 피고 그런 문화가 꼭 좋지는 않고 다양한 여성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여동훈 대표님. 예, 여성 남성을 떠나서 일 잘하는 사람이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일단은 미국 시장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연말에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가 많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지금 너무 완벽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제가 요 얘기를 한번 먼저 요걸 한번 띄워주시죠. 파워포인트를.
그러니까 이제 2021년은 미국은 사상 최고의 주가, 사상 최고의 집값, 사상 최고의 비트코인 가격, 사상 최고의 상장 주식 기업, 그러니까 이제 상장 주식 물량이 많다는 얘기죠. 사상 최고의 M&A 딜, 사상 최고의 개인 주식 매수, 그다음에 사상 최고의 글로벌 펀드 자금으로 유입된 거. 그러니까 뭐 다 좋은 뉴스인데 모든 게 완벽하면 항상 시장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저도 뭐 30년 시장을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골드만 자료인데 1985년 이후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미국 S&P의 주가의 모습입니다. 근데 미국 주식이 길게 보면 연평균 한 10% 정도 수익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에서 시작해서 연말은 110 정도로 끝나는 모습인데 보통은 이제 3분기를 좀 쉬었다가 4분기 Q4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 이제 지금 이제 11월 첫째 주가 여기 보이는데 보면 금년 들어서는 미국 주가가 벌써 한 25% 정도 이상 올랐죠. 그래서 25%가 오른 것을 보면 거의 100% 이상 퍼는 오히려 최근에 좀 내려갔죠. 한 22, 3배 되는 게 한 20배로 내려가고 기업 이익은 올해 한 28% 뭐 늘어난다고 그래서 이제 기업 이익에 의해서 견인이 되는데 3분기 실적이 지금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 기업 실적이 한 80% 이상 다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저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전 포인트는 기업 마진 수익성이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데 오히려 마진이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증가율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뭐 지금 이제 계속 기업에서 애플에서도 문제가 되고 아까 펠로톤도 보면 원가, 원재료 값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운송 비용 올라간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4분기 내년 실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기업 이익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이제 큰 이유는 제가 그저께 그 외국은행에서 그 전 세계 크게 그 트레이딩하는 헤드분 2명하고 만나서 밥을 먹다가 지금 진짜 그 채권 전문가인데 인플레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이게 그 낮춰지지 않고 진짜 4~5% 국면으로 당분간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주식시장은 지금 되게 평온하고 왜냐하면 3분기 이익이 워낙 좋으니까 거기에 이제 시장이 움직이고 뭐 되게 좋은 모습인데 조금 리스크가 지금 많이 잠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파웰 의장은 실제 학자가 아니고 원래는 변호사 출신이고 뱅커 출신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교감을 되게 잘하고 컨센서스를 잘 만들어서 그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이 그 시장의 비위를 맞추려고 시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3회 이상 올릴 것으로 보는 사람이 한 40~50%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국채 시장의 금리를 역산을 해서 이제 이게 그 골드만삭스가 아마 계산을 했던 걸로 보면 그래서 채권 시장은 금리 인상을 내년 이제 2, 3분기부터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가 약간 뭐 구조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월은 2%로 다시 회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리스크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주가가 급락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조심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그냥 잊게 되잖아요. 네. 너무 좋은 것에 취해서. 근데 항상 리스크는 잠재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늘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좋은 또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올랐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게 또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아쉽게도 벌써 시간이 끝났네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